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선 분은 73세 남성이었고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문을 조금 더 열기 시작했죠. 아내와의 관계가 몇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돼요. 괜히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다 나이 탓인가 싶어도 솔직히 부끄럽고 속상하네요. 그 순간 저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특히 노년의 성생활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엔 포기라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날 저는 그분께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놀림 받을까봐 약은 먹어봤는데 머리 아프고 심장이 뛰고 겁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반드시 약이 아닌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물도 수술도 없이 오직 하루 90초 우리 몸속 숨은 회로를 깨워 다시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다시 활기차게 바뀌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다시 환해지고 아내의 손을 다시 꼭 잡는 장면을 보며 의사라는 직업에 감사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나고 저는 그분께 작은 수첩을 하나 건네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단 3가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바닥, 하나는 배꼽 아래, 하나는 정수리.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이 3곳을 매일 90초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처음엔 미심쩍고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1주일, 2주만 지나보세요. 몸이 달라진 걸 마음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그분은 약간 머뭇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짜 이걸로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됩니다. 몸은 나이보다 마음을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 선조들이 써왔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의 변화를 일기 쓰듯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내랑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진료실에서 조용히 감동을 삼켰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분께 전했던 3가지 지점의 비밀을 하나씩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대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아버지의 말수가 적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시고 가끔 혼자 밖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표정에서는 당혹스러움과 섭섭함이 엿보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의대에서 배운 교과서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단순한 신체의 고장이 아닌
존재감의 상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기능 장애라는 이름 아래 묶인 증상들 너머에 인간의 가치와 삶의 기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민을 동양의학에서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양의학은 결과를 다루지만 동양의학은 흐름을 보니까요. 몸의 기운이 막히면 그 막힌 곳이 병이 되고 마음까지 눌리게 된다는 것. 그 흐름을 다시 깨우기 위해선 그저 약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 아버지를 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에게 실험적으로 하루 2분간의 손지압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후 배꼽 아래 기해혈을 30초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누르시고 발바닥 용천혈을 30초간 손가락 끝으로 눌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꼭대기 정수리, 백회혈을 살짝 두드려 드렸죠. 그 과정이 끝나면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가 먼저 눈치채셨습니다. 요즘 여보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어. 말도 자주 붙이고 밤에도 일찍 잠드는 것 같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말 없는 벽이 그 짧은 90초를 통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스스로 마사지와 지압을 실천하시기 시작했고 심지어 친구분들에게도 이거 효과 좋더라고 말하며 조용한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구나.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부끄러워하며 말문을 열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누유휴 다시 찾아온 그들의 표정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그 시절의 아버지처럼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 손을 대신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도 줄고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신경 반응 속도도 느려지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몸이 아직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엔 여전히 예비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 예비 능력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선 기능을 멈춥니다. 특히 성적인 반응은 더욱 민감하죠. 스트레스, 문란, 조급함 이런 감정들은 전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싸울 준비로 몰아가죠. 이 상태에선 아무리 약을 먹고 자극을 줘도 자연스러운 발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이완이 일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며 자연스럽게 발기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그 열쇠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곳의 스위치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67세의 김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표정이 늘 굳어 있었고 말도 아주 짧았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땐 한마디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아내 얼굴을 못 보겠어요. 한숨 뒤에 따라온 고백은 이랬습니다. 한두 번 그런 거야. 이해했지만 이젠 아예 안 돼요. 그냥 포기하고 살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 몸속 스위치 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두 손과 90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실천, 하루 90초, 용천혈.
기해혈, 백회혈, 이 세 곳을 매일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하기.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던 어르신도 7일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하면 잠이 더 잘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웃긴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2주 후 조심스럽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확실히 달라진 표정으로 선생님, 어제 아침에 오랜만에 아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안에도 조용한 전율이 돌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성기능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바뀌니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니 관계가 다시 따뜻해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몸에게 그리고 마음에게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메시지를 보내는 법이 바로 시압, 호흡, 이미지화입니다. 손으로 몸의 지점을 누르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머릿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상상하는 것. 이 간단한 동작이 의외로 깊은 생리학적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심박이 안정되고 혈류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강화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다시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내 몸은 여전히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고요한 저녁을 따뜻하게 바꾸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진료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다. 움직임을 멈춘 순간부터 늙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엔 여전히 숨겨진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스위치를 켜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을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용천혈, 용천쉐이라 부릅니다. 샘이 솟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자리죠. 이 용천혈은 엄지발가락 아래 움푹 들어간 지점,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양쪽 발바닥을 보면 그 위치가 거의 정확히 중심에 가까워요. 처음 환자분들께 이곳을 눌러보라고 권하면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선생님, 발바닥을 눌러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혹은 그냥 발 마사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지점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혈액순환, 신경계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용천혈을 매일 30초씩 자극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혈류량이 평균 23% 이상 증가했고 신경 전달 속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박정호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 퇴직 후 우울감에 시달리던 분이었죠.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의 표정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짜증만 나요. 몸도 마음도 다 늙어버린 것 같아요. 그분께도 저는 조심스럽게 용천혈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 이곳을 부드럽게 30초만 눌러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 일도 없는데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요 며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정말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분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을 찾은 느낌이었죠. 이 지점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위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장선의 기운과 직접 연결된 경락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생명력과 정력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용천혈은 그 생명의 흐름이 땅에서 솟아올라 몸 전체를 순환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곳을 매일 자극하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기운이 다리를 타고 올라와 골반까지 전달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체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성기관 주변의 혈액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깨우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위축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압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꾹 누르는 것보다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마치 아기 피부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9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9번, 이렇게 하루 30초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숨을 들이쉬며 발바닥에서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내쉬며 그 에너지가 아랫배에 고이도록 이미지화해보세요. 이 간단한 지압을 매일 실천한 환자 중 무려 80% 이상이 2주 이내에 아침 발기 회복,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의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아내와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을 조용히 눌러보세요. 몸에 말을 거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로 괜찮아, 나는 아직 살아있고 다시 반응할 수 있어. 그렇게 매일 조용히 몸과 마음의 전원을 켜보세요. 놀라운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처음 알게 된 건 한의학 고서를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기해치하이, 기운이 모이는 바다, 배꼽에서 약 2손가락 아래, 이곳은 단전단티엔이라 불리기도 하고 기운의 중심이라 여겨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기해혈이 신체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성기능, 소화기능, 정서적 안정과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위는 부교감 신경이 밀집되어 있고 하복부 혈관과 림프가 교차하며 전립선, 방광, 소장 등 주요 장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이곳을 자극하는 것은 곧 전신 회복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 72세 김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발기부전 약을 5년간 복용하셨고 그 효과에 점점 실망하고 계셨죠. 약을 먹으면 확실히 반응은 와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끔 파랗게 보이기도 해요. 그분께 기해혈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분,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알려드렸죠. 손으로 피부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장기까지 에너지가 스며든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깊게, 이 말이 어르신께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진료 후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도 배를 누르고 있으면 아랫배가 따뜻해져요. 그게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안정되는 느낌. 아내 옆에 누워있는 게 편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해혈 자극이 단순히 혈류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 전체를 안심시킨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니까요. 이 지점은 특히 긴장해서 이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몸을 훈련시키는데 탁월합니다. 긴장한 몸은 에너지를 위로 몰아넣고 이완된 몸은 에너지를 아래로 돌려보냅니다. 기해혈은 그 전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꼽 아래를 손으로 덮고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저 손의 온기만으로도 아랫배가 나를 안심시킨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지점은 남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생리통, 냉증, 불안감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부부가 함께 실천하는 루틴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부부 동반 내원하신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기해혈을 손으로 덮고 30초만 함께 호흡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쯤 실천한 76세 이철수 어르신은 감정이 북받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아내 손을 이렇게 오랫동안 잡아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저 같이 배를 감싸주고 숨 쉬는 건데 둘이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기해혈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는 지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마사지 전에는 손을 꼭 따뜻하게 해주세요. 차가운 손은 몸을 위축시키고 따뜻한 손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또한 마사지를 할 때 나는 지금 몸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하면 훨씬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해혈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니라 내면과 몸을 연결하는 교차점입니다. 마치 바다처럼 깊고 조용하고 한번 물결이 일면 온몸이 따라 흔들리는 곳, 이곳을 하루 1분 단 한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몸은 말없이 신호를 받습니다. 괜찮아. 나는 다시 반응할 수 있어. 나이 때문이 아니야. 그저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깨우고 있는 거야. 오늘 밤 배꼽 아래 그 조용한 바다를 따뜻한 손으로 다시 만져보세요. 지금부터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극한다고 그게 뭐에 도움이 되겠어요? 진료실에서 제가 백회혈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해합니다. 머리와 발기, 머리와 자신감 사이의 연결고리를 쉽게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늘 조용히 설명드립니다. 선생님, 이 지점은 단순히 머리뼈 위가 아닙니다. 여기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추 스위치가 있습니다. 백회혈 바이코이쉐은 정수리 가장 높은 지점, 양쪽 귀를 수평으로 연결했을 때 딱 중앙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100가지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 하여 이 자리를 회후이라 불렀고 마치 신경과 혈관의 교차점처럼 에너지의 중심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며 전신 이완 반응이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점은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마음이 복잡하고 산만할 때 놀라운 평온함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70세 최방철 어르신은 은퇴 후 늘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과거도 미래도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백회혈 자극은 이 산만한 에너지를 천천히 아래로 내려 앉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분께 백회혈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0초 손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톡톡톡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 가볍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톡톡 두드릴 때마다 머릿속의 걱정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생각, 한 걱정씩 가볍게 하늘로 흘려보내듯이 한 달 후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들기 전에 머리를 두드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예전엔 아내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었는데 지금은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 반응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이 있어야 하고 심리적 안정이 함께해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백회혈은 그 심리적 안정의 출발점이자 두뇌에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이완해도 좋다. 그 신호가 도달하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백회혈 두드릴 때 말로 암시를 함께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을 조용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던 걱정이 사라진다. 나는 지금 편안하다. 나는 다시 반응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는다. 이런 자기 암시는 심리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계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심리치료나 명상에서도 이러한 긍정적 상상과 언어 자극을 활용합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응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자극하는 것이 몸을 깨운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회혈은 몸 전체를 조율하는 가장 윗지점이자 내려놓음과 깨어남 사이의 조율점입니다. 그 지점을 매일 30초 조용히 두드려 보세요. 어느 순간 숨결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몸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정수리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었다. 그 한 문장이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할 시작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박 할아버지도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변화 덕분에 더 편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삶의 변화를 함께하는 조언자로서 정리해드리는 4가지 실천 항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집에 있는 청약 통장을 꺼내보세요. 혹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오래된 통장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9월 30일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과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환 후엔 모든 종류의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됩니다. 농협이나 해당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는 농협은 하나라는 걸 기억하세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통장이 다르더라도 예금자 보호 기준은 합산 1억 원입니다. 따라서 고액 예금을 갖고 계시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분산 예치를 고려하시고 예금자 보호가 각기 적용되는 기관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가진 돈이 어떻게 보호되나요? 라고 창구에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우체국 예금의 정부 전액 보장을 활용하세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정말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없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1억, 2억, 그 이상도 정부가 100% 보장합니다. 생활비는 농협에 두되 비상금이나 노후자금, 증여예정자산은 우체국으로 나눠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넷째, 은행 대리업 시대에 발맞추세요. 이제 동네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주요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내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다른 은행 상품도 알아볼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복잡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직원분들이 차근차근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지갑 속 통장을 꺼내어 종류를 확인하세요. 농협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상담 요청만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자녀, 친구, 이웃과 꼭 나누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변화에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변화는 때로 우리가 더 편하게 살아가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단지 낯설 뿐이지 조금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면 그 속엔 우리의 안전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4가지 변화는 당신의 자산을 건강만큼이나 안전하게 지켜줄 금융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예방은 아플 때보다 미리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주변에서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의 선택에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지금도 변화할 수 있으며 지금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오늘도 옳았습니다.